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일본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의 피해는 없었지만 곧이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로는 큰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경종을 울려 일본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으로 충격과 공포로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13일 오후 11시 8분경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강을 관측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도 6강은 최대 지진 7 다음으로 강력한 대형 지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원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진원의 깊이는 55km,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그니튜드는 당초 7.1로 발표되고 있었지만 이후에 7.3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진원지 근처의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주위는 물론 그 외에도 홋카이도에서 관동지방, 심지어 동해지방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흔들림이 관측되었고 도쿄 전력 등에 따르면 약 94만여 가구의 정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미야기와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현에서 최대 약 25,700가구가 일시 단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 부상자는 14일 교토통신의 집계에서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9개 현에서 1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 피해가 잇따라 후쿠시마, 미야기는 적어도 약 240명이 한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 대책으로 정한 피난처에 몸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피난처라고 하지만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사태에 돌입한 일본에서 안전한 방역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피난처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라는 기사 타이틀만 봐도 일본의 지진 피해와 코로나 케어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진 이후 각지에서 산사태와 화재 등의 정보도 있어 지자체 등이 정보 수집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이 10년 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 중 하나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향후 일주일 정도로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의 발표는 일본의 예측일 뿐 더 큰 본진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일본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축소 발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피해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일본의 상황에서 이 지진이 본진 이후에 발생하는 여진일지, 본진 이전에 전조로 나타나 본진보다 규모가 약하게 발생하는 전진일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라면 사실 대형 지진의 예보를 할 수 있는 전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30년 내 대지진 확률 90%, 일본 30년 내 수도권 대지진 발생 확률 80% 이상 등으로 정확한 시기만 모를 뿐이지 오늘 당장 초대형 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며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본진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의 전진 역시 규모 7.3으로 13일 발생한 지진의 규모와 동일합니다. 또한 후쿠시마에 거주하는 일본의 프로레슬러는 SNS로 이번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렸다고 피해 상황을 전해 수많은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에 대한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열고 진원의 깊이와 크기에 따라 높은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견해를 나타내어 쓰나미를 동반하는 지진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지진조사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열고 후쿠시마와 미야기에서 진도 6강을 관측한 지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지진으로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코에서 최대 20cm의 해일을 관측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은 해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원이 좀 더 얇고 좀 더 지진의 규모가 크면 해일은 더 커졌다며 동북지방의 태평양 연안에서는 앞으로도 쓰나미를 수반하는 지진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재차 주의를 호소했습니다. 어차피 발생할 것이라면 일찍 발생하는 것이 일본에게도 더 행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지진인데 늦게 올수록 지진의 에너지는 더 커지는 법이며 지금 일본은 코로나 수습도 못하고 있어 비상사태 모드로 돌아가는 마당에 이 같은 대형 지진은 더욱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일본 토모카케는 거대 지진이 일어나면 도로를 비롯한 공공인프라 시설 등의 예상 피해액이 총 1,410조 엔, 한국 돈으로 약 1경 3,696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대형 지진으로 세계에서 최빈국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일본 상황으로는 분명 그 이상으로 비참한 피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2018년의 예측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상도 하지 못할 때였고 지금의 코로나 피해까지 더해지면 일본의 상황이 너무 참혹해져 쉽게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최빈국으로 전락한다는 예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일본을 덮칠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은 인구가 그다지 밀집되어 있지 않아서 규모 7.3에 비해 인명피해가 적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진이든 전진이든 확실한 것은 이번 지진은 절대로 단발성 지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막강한 지진이 오더라도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특히 큰 일본인들에게 신속한 대응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인데 원인도 알 수 없고 해결책도 없는 것에 특히나 공포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일본인들에게 지진만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은 없었는데요. 얼마나 일본인들이 지진을 두려워하냐면 일본은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일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표하는 지진 크기의 지표는 보통 미국이나 우리나라, 유럽 등에서 사용하는 지진의 크기보다 1에서 2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지진도 일본만의 측정 방법으로 규모 7.3이었지만 보통 세계에서 사용하는 지표로는 규모 9의 지진인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으면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숫자 표기를 낮춰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2013년 즈음 일본 지질학자들이 대형 지진이 30년 이내에 일어날 확률이 90%라고 발표했다가 너무 확실하고 큰 숫자라서 불안감을 느낀 일본인들의 많은 항의로 20년 내 50%, 30년 내 70%로 축소 발표한 적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더 큰 지진이 남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일본 국민들에게 밤잠 못 자고 영혼을 쥐어짜는 괴로움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강력한 초대형 지진은 도쿄를 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수도 직하 지진이 일어나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는 인명피해와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부디 민도가 높다고 주장하는 나라답게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다른 나라에 민폐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방사능 피해에 대한 상황과 데이터는 전부 공개하시고 만전을 다해 일본 자국에서 전부 감당하기만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에 대한 감시를 잘 해야겠지요. 앞으로 계속 있을 일본의 지진 상황에 계속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